두 번째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그 존댓말 이야기잖아요. 네. 오드리가 한번 정확히 어떤 얘기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가정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이제 4살 연상이에요. 네.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해요. 네. 아, 네. 오드리가 문제네. 제가 나이가 많아서 때문은 아닐 거예요. 네. 네. 워낙 환경이 그냥 좀 그렇게 지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제이든 엘리 부부의 존댓말을 보고 네네. 네. 너무 낯선 거죠. 그래서 이게 음. 장점 어떤 게 있을까? 단점은 알 것 같아요. 조금 뭐 낯간지러운 이런 게 있어요. 저한테는. 네. 낯간지러운 거는 금방 없어져요. 네. 네. 아무튼 장점을 얘기하자면 네. 아니, 저희도 네. 제가 1살 연상이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만났을 때 저희는 존댓말을 안 썼어요. 제가 거의 야 아니면 네. 이름 막 야 이진호 막 이러면 진호야 이렇게. 제가 오죽하면 한 번은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나한테 존댓말 쓰라고. 근데 나는 안 쓸 거야. 뭐야. 근데 제가 엄청 강하게 했어요. 그래서 한 달인가 했어요. 한 달도 못했어요 사실. 예, 근데 한 달 근데 가까이 좀 이 사람이 진짜 하다가 말을 거의 안 하면 되니까. 예. 근데 이 사람이 이것만큼은 풀어달라고. 나 도저히 못하겠다. 나 이건 진짜 아닌 이건 아닌 것 같다. 너무 못하겠다. 너무 멀게 느껴진다 해가지고 없던 일로 했는데 확실히 저는 이 부분에서 자 이제 아이들 아내가 음. 내가 이제 그 나는 일단은 이 생각을 할 때는 그 내가 알고 있는 자유로운 영혼의 친구들이나 그 선배들의 내가 빙의를 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아내가 제이든 같은 인간이야. 그런데 연상이야? 음. 근데 야 너 그래. 음. 웬만한 사람은 같이 못 살 것 같아요. 진짜. 남편분이 좀 속이 좋은 분인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보살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그런 유형의 남자들의 특성상 이제 또 이게 이 한국 사회에 또 이게 우리가 이거는 옳다 그르다 얘기가 아니에요. 옳다 그르다 얘기가 아니라 한국 사회 남자들 요즘 우리가 많이 분석을 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한국 요즘- 사회 남자의 특성상 이건 진짜 누나한테 쥐잡히듯 잡히고 사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내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더 자유로운 영혼으로 가고 싶게 된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그렇죠. 있어요. 더 자유로운 영혼을 찾죠. 네. 저도 10년 동안 이렇게 쪼임을 당했을 때 전 더 자유롭고 싶었거든요. 아, 나는 나만의 시간을 또 나 혼자의 그런 또 갈무리를 해야 되겠구나. 이거를 그냥 직방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너무 힘들어하면 도저히 이 사람이랑 살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고 같이 살아야 되면 나대로의 어떤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저는 또 이렇게 딴 데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그럴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진짜 남자들이 룸사롱 같은 데를 가는 이유가 거기 가면 그냥 다 비위 맞춰주지 오빠 하면서 막 해주지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는 그러니까 남성의 군림욕 남성의 본능으로 있는 군림욕 내가 뭔가 대우받고 뭔가 위에 올라서고 싶은 그 마음을 사실 이게 회사에서 대표하든 사장을 한다고 해서 뭐 쌍팔년도도 아니고 누가 이렇게 막 이렇게 안 해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참 내가 뭔가 위에 있는데 뭐 위치만 위에 있지 내가 오히려 더 노예 같아. 막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건 옳다 그르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 잘못된 문화라고 해도 이 문화 속에서 성장한 사람의 성향을 보자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걸 느낄까를 보자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술집에 가면 거기서는 이제 완전히 그것만 충족시켜주는 메커니즘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기 때문에 거기 가면은 너무 좋은 거죠 그냥. 그래서들 빠진다고 얘기를 하죠. 네. 가정에서의 그 못 느끼는 감정을 거기에서 느낀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일단은 현대사회 남자들이 이런
어떤 이성 관계에 대해서도 건강하게 배운 사람이 거의 없고, 또 대부분 우리 윗세대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거의 뭐 하녀 대하듯 대하면서 살았던 가정들이 또 대부분이고, 그러면 여성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모를 건강하지 거군요. 않고 역시 군림하고자 하는 그게 있는데, 근데 난 누나를 만났네? 근데 이 누나가 자꾸 이렇게 저한테 야자하네. 막 야하고 막 이름 부르고 자꾸 뭔가 환상이 깨지는 거예요. 잘못된 환상이지만 깨지는 거예요. 그게 혼란스러웠었어요, 되게. 뭐지 이거는? 예. 그러니까 저의 경우는 그런데 되게 이제 그 남편분은 뭐- 엘리를 향해 있었기 때문에 음. 더 저는 막 이제 공략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저 역시도 이제 입장이 다르긴 하지만 아무리 공략을 해도 안 되니까 제가 바람이 났었어요. 예. 역시 제 얘기를 잘 듣고 저를 되게 이렇게 존경한다면서 따르고 그런 사람들하고 자꾸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결국 사람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소중한지 잘 모르고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환상을 갖는 것이 인간의 한계다 보니,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남편분께서 정말 그런 일반적인 대한민국의 남성으로 성장을 해왔고, 부모님으로부터도 충분한 사랑을 건강하게 받지 못하고 성장을 했다면 너무 지극히 당연한 상황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아이에 대한 걸 힘들어하는 것도 너무 당연하고, 이제 근데 그런 상황에서 결국 아내가 지금부터라도, 저는 굉장히 장점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존댓말을 하실 수 있다면 먼저 완전히 정말 네. 남편분 입장에서는 패닉에 빠질 수도 있겠죠. 그런 게 있더라고.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영상을 봤는데, 미국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애칭으로 허니 뭐 이렇게 이름 부르고 하지, 네. 이름으로 딱 이렇게 부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예? 뭐 에릭 이렇게 딱 부르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름을. 근데 애칭으로 주로 부르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카메라를 딱 켜놓고서 남편의 이름을 부르면 어떤 표정으로 날 쳐다볼까 테스트를 하는데, 에릭 딱 그러니까 남자가 발 먹다 말고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왜 나 이름을 불렀어? 나 뭐 잘못했어? 나 뭐 문제 있는 거야? 그러면서 패닉에 빠지더라고, 남자가. 여자가 웃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되게 둔한 듯 하면서도 패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패턴에서 어긋나면, 특히 일반적인 남자들은 패턴에서 어긋나면 패닉이 오죠. 아마도 오드리가 갑자기 존댓말을 쓴다 그러면 패닉이 올 거예요. 이 누나 또 왜 그러시나? 아니 누님, 나한테 또 뭘 원하는 거야? 내가 뭐 잘못했어? 막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한 번은 확 리프레시 될 것 같아요. 네, 되게 또 근데 그때 오드리가, 물론 이거에 대한 결정을 하시기 전에 오드리가 정말 뭐 아까 우리가 1차적으로 얘기했던 것도 마찬가지지만, 남편에 대한 내 마음, 내 사랑,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시고, 이 인간 내가 품어줘야겠다, 진짜 내가 사랑이 뭔지를 내가 부어줘야겠다 생각이 드신다면, 저는 충분히 내가 뭐 이거 하나 못해줘 하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나는 궁극적으로는 당신과 서로 상호 존대하고 싶고, 우리 아이들과도 다 서로 존대하면서 지내고 싶은데 저부터 할게요. 저부터 할게요. 그리고 나는, 먼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지 사실. 저도 만약에 저 혼자 했다 그랬으면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같이 했거든요. 아이들이랑 다 같이. 근데 이거는 했잖아요. 그거죠. 당신은 혼자라면 안 했겠지만 저는 했을 거예요. 그냥 이런 네. 성향들은 그러니까 이런 성향들은 하면 할 수 있어. 그럼 오드리 한번 시도 한번 근데 해봅시다.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것보다는 결국 이것도 정말 심사숙고해서 이것이 갖고 있는 효과에 대한 걸 생각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래, 내가 인간 하나 살릴 수 있다면 내가 이거 왜 못해? 그런 생각으로 저는, 왜냐면 심리적으로 어떨까를 보는 거죠. 심리적으로.
근데 또 이게 아내가 먼저 해준다고 하면 또 이제까지 안 했던 그니까 지금까지 야 너였는데 야 너는 아니었겠죠. 야 너라고 써놨더라고. 아 그래요? 네. 아까 안 보셨어요? 예. 제가 처음부터 어, 야 너라고 이제 처음에 시작을 했고 음, 요즘은 그래도 우아하게 말하려고 노력 중이긴 한데 예, 존댓말까지는 아닌. 근데 이제 그런 게 있겠죠. 야 너를 안 하시더라도 요즘은 안 하시죠? 가끔 하시나요? 닉네임을 부르세요. 아 가끔. 가끔 예. 그러면 아. 이거 있거든. 야, 너 안 되는데. 야 너를 안 하더라도 눈빛으로 야 너를 하지. 눈빛으로. 왜냐면 야 너라는 표현을 쓸 때에 그 올라와 있는 그 느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횟수가 줄었다는 게 야 너라는 표현만 줄은 거지 그 느낌이 왔을 때 눈빛은 똑같을 거예요. 그러면 남편 입장에서는 그 얘기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 오드리는 줄였다고 하지만 남편 입장에서는 계속 들었어. 네. 이거 너가 먹을래? 그래 이거 내가 먹을게. 이거 먹어. 그냥 너예요. 그래서 네. 예. 그냥 저기 아이들하고 그럼 똑같겠네요 대화가. 그냥 다 너예요. 네. 네가 먹을래, 네가 먹을래. 아빠한테도 네가 먹을래. 예. 그러니까 비슷한 대화가. 네. 그 오드리가 이제 아이들한테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계속 고민하고 계실 텐데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아빠에 대한 어떤 그 아빠한테 야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죠. 나중에는 아빠한테 반말할 수 있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아빠의 존재라는 것 자체나 뭐 하여튼 뭐 똑같을 수도 있지만 엄마 아빠의 그 어른에 대한 어떤 인성에 대한 문제가 아무래도 걸림돌이 딱 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것 같아요. 계속 처음에는 이제 남편분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누나였고 선배였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결혼하고 나서도 아이한테는 또 이렇게 나라는 존재가 아이가 야라고 부르는 건 또 남편은 또 되게 싫을 수 있거든요. 그죠. 좋아할 사람이 없죠. 결혼하고 나서도 똑같이 듣고 있는데 나중에 아이까지도 나를 그렇게 부르는 날이 온다면 맞아요. 그러면은 아빠라고 부르긴 하지만 예, 화가 나거나 어떤 이렇게 인간이 좀 기분 나쁜 일이 생기거나 그러면 야 막 이럴 수 있거든요. 아이 또한 거의 똑같더라고요. 엄마가 똑같아요. 엄마가 아빠를 대하는 네. 자세로 아이는 아빠를 대할 대하겠죠. 수밖에 없겠죠. 예. 맞아요. 보고 배우는 게 그거니까.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가정이 어떤 모습이길 바라는 어떤 그 그림이 이제 잘 그려지게 될수록 마음속에서 동기부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당연히 습관이 돼 있지 않다 보니 불편함은 있겠지만 네, 오그라들겠죠. 동기부여가 목적성이 강할수록 우리는 해낼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될 때까지. 그러신가요? 될 때까지. 예. 우리는 훈련을 한 사람들이니까 훈련에 익숙한 사람들이 특화돼 있기 때문에 네네. 근데 목적성이 되게 중요하지. 그냥 남 얘기 듣고 그냥 바로 하진 않아. 근데 심사숙고해서 정말 이것이 내가 진짜 바라는 그 그림에 필요하다 싶으면 그때는 딱 프레임을 만들고 딱 끼워넣을 줄 아는 그게 좀 더 좀 발빠르게 잘 되는 사람들이 이제 있는데 저는 오드리도 그런 쪽이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저 근데 이런 줄 몰랐어요. 네? 그 남편한테 네. 남편한테 너 이거 봤어?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이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예전에 저는 일할 때도 그냥 좀 이렇게 말을 좀 이렇게 좀 막 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나이가 본인보다 훨씬 많아도 그냥 이름 부르고 네, 남자들한테도 그렇고. 좀 이상한. 그리고 이 사람을 만났는데 형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한테도 그냥 저희 어머니가 자꾸 반말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이거 먹어요. 아니 먹어요가 아니 어머니 이거 먹어. 막 약간 이런 식으로 막 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래가지고 근데 저도 그게 잘못된 건가? 근데 여기에서 지적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 여튼 저는 그렇게 저도 이렇게 커가지고 또 일도 그렇게 하고 이래서 우리가 지금 영어를 쓰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한국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네. 반말이냐 존댓말이냐를 선택을 해야겠더라고요. 누구한테는 존댓말하고 누구한테는 반말하고 이런 것도 사실 어렵고, 아이들한테도 저희가 존댓말 교육을 시키다가 너무 힘들어서 아예 바꾼 거예요. 네. 존댓말만 쓰자 그냥. 왜냐면 상황마다 반말을 쓰고 존댓말 쓰는 거를 아이들이 어떻게 그걸 느끼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아이들만 존댓말을 썼고 저희는 이제 또 그냥 반말을 썼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아이들이 우리한테도 그렇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도 반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댓말을 썼다가 그리고 반말을 썼다가 놀러온 손님들, 삼촌 손님들한테도 이모들한테도 그냥 막 반말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오르락내락 얘네도 이제 그거를 제대로 못하는 근데 거죠. 자세히 이걸 들어보니까 패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부모에 대한 엄청난 관찰자이기 때문에 보고 배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패턴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생소한 사람한테는 존댓말 써요. 그죠? 처음 보는 오드리도 사람은.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존댓말 쓰시죠? 저는 존댓말 잘 쓰는데 예. 남편과 저의 관계가 그냥 친구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도 생소한 사람한테 존댓말 잘 쓰는데 친하면 반말을 썼거든요. 저희가. 네네.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선 그렇게 입력이 된 거예요. 아, 이게 눈치를 보니 잘 모르는 사이고 불편한 사이면 존댓말을 쓰고 친하면 반말 쓰는구나라고 애들은 순수하게 받아들인 거죠. 거기서 제가 그걸 발견하고 제가 패닉에 빠진 거예요. 친한 사이여도 나이가 나보다 많으면 존댓말 뭐 이런 식으로 더 이제 세심하게 갈라져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아이들한테 가능한가? 그리고 동시에 친구란 것에 대한 이슈가 저희 안으로 들어오게 됐죠. 무엇이 친구인가? 저희는 또 이제 중국에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상하이에서, 그 상하이라는 정말 그 글로벌 도시에 있으면서 외국인들과 많이 어울리다 보니 나이와 상관없이, 또 중국인들도 그래요. 문화가 나이와 상관없이 다 친하게 친구거든요. 친구로 지내는 게 너무 부러웠어요. 한국 사회에서 이런 나이로 끊어지는 위아래가 생기는 문화가 너무 싫었어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가 불편한 사람들에서도 제가 영어 이름 부르자고 하고, 아이들의 나이는 우리가 서로 이제 어느 정도로 성장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얘기하는 것 뿐이지, 우리끼리 부모끼리 나이 안 물어보잖아요. 제가 일부러 그 문화를 만드는 거고 영어 이름 부르자 네.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특히 이제 로니로기를 저희가 그렇게 언스쿨링 하면서 효과를 본 것 중에 하나가, 존댓말을 쓰면서 이런 문화를 만드니까 로니로기는 나이에 상관없이 친구가 되게 잘 돼요. 그래서 삼촌 이모들하고도 굉장히 빨리 친해지고, 어른들 만나면은 벌써 요즘 주변에 초등학생들 보면 어른들하고 못 어울려요. 그쵸. 그냥 혼자 예. 있죠. 어른들 있으면 남이죠. 그냥 동떨어져 있고 그냥 뭐 대바라지게 막 그냥 부딪히거나 아니면은 그냥 이게 멀리 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대부분의 아이들이. 거의 멀리 하죠. 근데 저희 아이들은 친구예요. 그래서 대화도, 진지한 대화도 잘 나누고 같이 놀자고도 많이 하고,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친구의 폭이 오히려 되게 넓어졌죠. 저희도 아이들하고 같이 존댓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랑 관계도 아주 수평적이고 되게 인격적으로 서로를 대하고 있고, 네. 그런 부분에서 주변에서 조금씩 동참을 해주고 계세요. 네. 아,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저희는 존댓말은 우리가 그 어떤 상황이든 그 다 떠나서 서로 간에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네. 좀 우리가 한층 더 깊이 고민을 해보자. 어떻게 보면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되게 인격적으로 대해줘야 된다라고는 하지만, 이제 반말을 했을 때와 존댓말을 했을 때 그 상황마다 되게 많이 달라지거든요. 반말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부모는 좀 위에 있고 나는 밑에 있다라고 생각들을 한대요. 아이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거의 대부분 부모가 하라는 것에 대한 강압적으로 네. 스스로 그냥 기어 들어가죠. 그렇죠. 스스로 그거를 느낀다는 거죠. 우리가 강압적으로 하지도 않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렇게 모두가 똑같다라는 거를 알려줄까, 그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 훈육을 시킬 때도 존댓말을 쓰면서 훈육을 시키니까 아이들이 오히려 더 잘 들어요. 그죠. 더 잘 듣고, 아, 부모님이 나를 되게 인격적으로 대해주는구나. 나를 애취급하지 않고 정말 똑같이 대우를 해주는 거라고 본인들이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는 되게 많이 느꼈어요. 네, 강압적으로 할 때 아이들 표정하고 네. 저희가 존댓말로 전환을 시키고 매도 안 들고 그런 거 다 빼버리고 인격적으로 얘기하면서 맞아요. 말이 잘 안 되고 애들이 안 들을 때는 호소를 하면서 존댓말로 호소하면서 얘기한 이후로 애들이 완전 변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말도 잘 듣고 네, 더 잘 들어요. 더 잘 듣고 책임감이 생기더라고요. 그전에는 그냥 어떻게 보면 정말 말 그대로 자유로운 영혼이죠. 네. 아이들은. 그러다가 강압적인 존재가 나타났을 때만 잠깐 어텐션하는 맞아요. 좀 그런 시기였다면 이제는 여기가 되게 인격적인 곳이고 내가 인격적으로 내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걸 가르치는 것이 또 언스쿨링이다 보니까 그거를 해나갈수록 아이들이 굉장히 빨리 성숙해지는 것 같아요. 건강하게. 그래서 막내 아들인 남편분도 예. 어테인션 잠깐은 해도 그죠. 그 외에는 힘든 거지. 힘든 거죠. 자유롭게 막 가는 거지. 자유롭게 하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엄마 없을 때만 잠깐 네. 좀 이렇게 한다든지 네네. 그럴 그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존댓말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아이들끼리도 존댓말 하나요? 네. 네. 로니로? 네. 그럼요. 맞아요. 네. 그럼 로니 친구한테는 반말하나요? 그래서 나이가 많이 어리다면? 만났을 때 네. 처음에는 애들이 되게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했어요. 네, 애들한테 친구들한테까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존댓말을 쓰다가 반말하다가 막 이제 이랬거든요. 거의 반말을 썼었죠. 응. 그래서 일단 그거는 놔두다가 요즘 같은 경우 우리가 마실 시간을 갖거나 이렇게 다른 아이들과 UFO 때문에 우리 그 만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만났을 때는 이제 그 아이들하고 존댓말 쓰도록 해요. 로니로기는. 근데 보통 그 아이들이 로니로기보다 어리기 때문에 로니로기가 존댓말을 쓰면 그 아이들도 존댓말을 쓰더라고요. 이거 하세요. 저거 이렇게 우리 같이 할까요? 막 이러면서 로니가 약간 리드를 해주면, 네. 리더처럼 그렇게 해주니까 아이들도 존댓말을 쓰면서 같이 네. 전혀 이상한 그림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본인들도 이제는 오히려 반말하는 게 더 힘들대요. 음, 그래서 그냥 편하게 음. 지금 다 존댓말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처음에는 이번에 이제 또 그 어떤 가정을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 그 아이들끼리 부모끼리만 만났고 그 부모님은 이제 우리 아이들 만났는데 아이들끼리는 못 만난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이제 시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가정들끼리도 얘기를 해서 새롭게 시도하는 게 오빠, 동생, 누나라는 표현을 없애기로 했어요. 그럼 쟤희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부모에 대해서는 엄마 아빠 부모에 대해서는 성인 전까지는 엄마 아빠라고 해도 되는데 왜냐면 엄마 아빠라는 표현을 뺏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네. 이제 그 질문이 아니라 같은 친구들끼리 네. 나이 없이 근데 아이들끼리는 이제 이름을 부르기로 나이 없이 예. 이름을 부르고 그냥 존댓말을 서로 쓰도록 그렇게 가져 나가자. 네 그리고 뭐 이모들한테는 뭐 할리 이모, 오드리 이모 네. 뭐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게 네. 영어에서도 뭐 엉클 제이 막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렇죠. 얘기하듯 근데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20살 넘으면 그러면은 영어 이름 불러도 되는 걸로. 그래서 어떤 공동체 같은 대외적으로 같이 사람들하고 어울릴 때는 이름 부르자. 그리고 이제 우리끼리 있을 때는 뭐 당연히 영원히 엄마 아빠 해도 되는 거고. 그런 거를 좀 이제 문화적으로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죠. 예. 저는 더 진보적이에요. 전 친구 딸이 저한테 오드리라고 불러요. 예, 저희는 오히려 그걸 너무 원하고 좋죠. 있어요. 네. 네. 원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네. 한국의 언니 오빠 이런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네. 그래서 영어 이름을 쓰더라도 조금 거부감이 덜하지 않느냐. 네. 맞아요. 나는 친구랑 같은 단어가 아니다. 막 맞아요. 친구랑 프렌드랑 같은 단어가 아니다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거.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런데 야는 안 돼요. 이게 문제가 돼서 그랬어요. 야 이것 좀 봐봐 이렇게 하거든요 남편한테. 네. 네. 문제가 됐다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어요. 네. 아 근데 그게 두 분이서 또 좋아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근데 저는 좋아하진 않. 우리가 인간은 음. 저는 인격적 대우를 받을 때 당연히 좋아한다 생각해요. 익숙함과는 다른 얘기인 거죠. 익숙하지는 않지만 결국은 좋을 거라 생각해요. 우리가 그걸 느끼고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도 되게 불편하고 익숙하지 않았는데 하면 할수록 정말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대화를 할 때 언성이 좀 올라가도 결국 존댓말을 쓰면서 하다 보니 다시 이제 이렇게 진정하게 되고 이 효과적인 거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다 어떤 서로를 한층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데 저는 좋은 어떤 기폭제 어떤 도구 어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단점은 그냥 습관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색하다. 네. 딱 저는 그거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진짜 어색하실 거예요 처음엔. 네. 당장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요?